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4월 전국연합학예평가 정치화법 해설을 맡은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문항별로 1번부터 20번까지 단원 내용이 주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주제별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출제됐는지를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늘 모의고사나 모의평가나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개념은 필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난이도는 1등급 컷이 44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항도 15번이었는데 오답률이 71.3%였습니다. 이 얘기는 맞은 학생이 30% 정도 됐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은 아주 생소한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을 당황케 하기보다는 수능 특강과 기출을 바탕으로 반복해서 연습한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반복해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이를 해볼 텐데 여러분이 풀이를 보면 알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풀이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문항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번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묻고 있습니다. 매년 출제되었던 주제죠. 그래서 갑은 정치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을은 모든 사회 집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좁은 의미고 누가 넓은 의미인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에 보면 회사 내 노사 간 임금 협상 과정을 정치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회사 내 노사 간 임금 협상 과정은 모든 사회 집단에 해당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인 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 정치참여 집단 A씨가 나와 있습니다. A씨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A는 공약을 내세웠죠. 따라서 공약을 내세운 것은 정당이고 5번에 A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치적 책임이 뭘까요? 선거에 나가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권력을 갖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낙선함으로써 선거에 떨어짐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보면 헌법의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은 헌법의 기본 원리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는 6가지가 있죠. 이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이란 것 자체가 우리는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 라는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의 합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복지국가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거죠. 모든 헌법의 기본 원리는 법률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왜? 이 헌법이란 걸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에 대한 다짐이거든요. 합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뭘 거치나요? 그렇죠. 국민투표를 거칩니다. 그죠? 헌법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A는 복지국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원리는 사회권과 연결되고 사회권이 바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죠. 그죠?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죠. 자, 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법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그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자의 국가 및 공공단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예, 핵심 힌트는 여기죠.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 하나요? 그렇죠. 공무단위권이라 합니다. 그죠? 공무단위권. 자, 또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 하나여 이러한 불이익을 가한다. 그러면 누구와 달리 누구에게만 불이익을 주면 이거는 기본권 중에 뭐에 반하는 걸까요? 그렇죠. 평등권에 반하는 거죠. 그죠? 예. 따라서 A는 공무단위권, B는 평등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요 질문 2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2를 보면 의회 내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 대한 물음에 갑은 과반 의석이 존재한다고 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은 각국이 60%가 된다. 그럼 여당이 60%가 된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때문에 갑과 을은 예가 됩니다. 아니오가 될 수 없겠죠. 그죠? 질문 2에 일단 그런데 을의 경우 여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죠. 예, 35%입니다. 그죠? 따라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가능한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입니다. 여러분,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늘 여대 야소의 상황이 됩니다. 그죠? 여소야대의 상황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여소야대의 상황이 가능한 정부 형태는 뭐냐? 대통령제입니다. 예. 여기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죠. 그래서 따라서 을은 대통령제, 갑과 병은 의원 내각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풀기 쉽죠. 자, 1번 내각의 존립은 의회 신임에 의존한다.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정부 체제는 의원 내각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을국의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 생각하시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2번 했죠. 3번 각국에 비해 병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각과 병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거부권이 없습니다. 4번 을국과 달리 각국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을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권을 가지죠. 5번 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기관 AD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A.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렇죠. 국회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인 B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그죠? 그러면 B는 뭐가 되나요? 예, 국무회의가 됩니다. 그죠? B의 의장인 C는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인 D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 B, C, D가 다 나왔기 때문에 선지를 비교하면서 분석하면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국회와 국무총리는 모두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를 대통령에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1번에 A는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A는 국회죠. 근데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국회는 뭘 가지나요? 예, 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죠? 3번에 긴급명령권. 긴급명령권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고 4번의 공무원의 직무검찰에 대한 권한은 감사원의 권한입니다. 그럼 감사원은 누구 소속인가요? 예, 대통령 소속인 거는 맞습니다. 그죠?
자, 이제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걸 찾으라 했습니다. 그죠? 자, 기역은 언론이고 리을은 온라인 서명운동이고 디귿은 국회, 리을은 법률 시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 온라인 서명운동은 정치 참여의 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맞죠?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디귿에 보면 기업과 달리 디귿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예, 언론은 정책 결정 기구는 아닙니다. 그죠? 정치 과정에서 언론은 비공식 참여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정책 결정 기구는 뭘까요? 예,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되겠죠. 국회나 정부나 법원입니다. 선생님 왜 여기 법원이 들어갈까요? 요즘에는 국가에서 하는 이런 행정부에서 하는 일들도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그 헌법재판소에 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도 사실은 헌법재판소로 갔던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수도를 옮기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해서 수도를 옮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행정부만 세종시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도 사실은 정책 결정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도 정책 결정 기구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리은에 보면 리을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법률 시행은 투입이 아니고 산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은과 달리 리을은 정치 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둘 다 정치 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 그랬다. 그죠? 자, 땡땡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요금을 전혀 환불하지 않거나 자녀 약정 의무객에 50%만 환불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해라. 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불공평하다는 거지, 그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됩니다. 다른 문항들은 오답 이야기에 보면 어떤 원칙과 관련이 되는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 이제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죠. 약간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국회의원 갑이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자 지방법원 합의부는 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갑은 자신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A는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이 났는데 1심이었겠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항소했습니다. 그죠? 1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게 항소입니다. 그죠? 그러면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면 2심은 어디가 되나요? 네, 고등법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는 고등법원이 됩니다. 예. 자, A는 갑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인정하였다. 자, A는 갑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근데 A는 갑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랬죠. 기각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죠. 예. 그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려면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인정이 되죠. 그죠? 예. 두 번째, 국회의원 을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범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라며 B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 배우자입니다. 그죠?
배우자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그럼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공직선거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재판 중인 당사자가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판사한테 이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헌법 소원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위헌법률 심판과는 관련 없는 거겠죠. 재판의 당사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을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겁니다. 그죠? 여기 권리구제형이라고 나오죠.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병은 선거 과정에서 부정한 조작이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유효 무효, 선거의 유효 무효를 다투는 거는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 단심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C는 대법원이 됩니다. 자, 3번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자, B는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효력을 다투는 거는 C에서 관할합니다. 그죠? 자, 4번 병은 C의 판결에 불복해서 B에 상소할 수 있다. 아니요, C는 대법원이라서 최종심을 관할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명령 규칙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각급 법원이 모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대법원이 최종심이 되겠죠.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했죠. 그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의료 사업을 하는 땡땡 법인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갑은 노동조합 티셔츠 입기에 참여한 주간 근무를 하는 수간호사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평간호사로 배치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근무만 했는데 이제 야간 근무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갑은 사용자 을이 자신에게 행한 배치 전환은 업무상 필요하지 않는데 부당한 배치 전환을 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주장한 것의 첫 번째는 부당한 배치 전환입니다. 그죠? 그 다음 자신의 여러분 좀 크게 보는 게 편하겠다. 그죠?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당한 배치 전환, 두 번째는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 하는 거죠? 부당노동행위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뭐만 인정해 줬느냐? 부당한 배치 전환만 인정해 줬어요. 그럼 뭐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갑은 어디에다 재심을 청구해야 되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갑의 네 말이 맞다. 그럼 여기서 갑은 처음에 두 가지 주장했다 그랬죠. 부당한 배치 전환이다. 부당노동행위다. 이런 갑의 주장이 둘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부당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용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상권이 침해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을이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건 중앙노동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중앙노동위원회는 뭡니까? 그렇죠. 행정기관입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되죠. 지방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행정법원은 서울에 있으니까 행정법원이 없는 곳에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어렵게 보였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문제도 최근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 했는데 일단 좀 크게 볼까요? 예. 도지사는 우리 뭐라 하죠? 예,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도의회는 뭐죠? 그쵸, 지방의회입니다. 도지사는 행정기관이고 집행기관이고 도의회는 무슨 기관이죠? 그렇죠, 의결기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거는 중앙에서는 국회가 하죠. 지방에서도 의회가 합니다. 의결기관이. 2번, 니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다. 예,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죠? 3번, 조례라고 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나요? 아니죠. 주민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있습니다. 그죠? 4번, 기업과 달리 니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을 제정하는 거는 누구 권한이죠?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입니다. 그죠? 5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권으로 니은을 견제할 수 있다. 여러분, 국정감사는 의회에서 하는 거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도 누가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지방의회가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연결하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보면 갑은 을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화장품 체험을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은 뭔가요? 그렇죠.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의 계약도 사실 지난 3년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음날 갑은 다시 매장에 방문하여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화장품 매매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인 걸 몰랐습니다.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 그러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권한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쵸. 철회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예, 을은 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여기서 병은 누군가요? 예, 법정 대리인. 병의 추인이 있기까지는 추인이 뭔가요? 예, 병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가까울의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여러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예, 채권 채무로 합니다. 그죠? 채권 채무는 계약 체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거 모의평가에 굉장히 많이 나온 선지였습니다. 예, 꼭 기억해야 되겠죠? 2번 갑은 병의 동의를 얻어야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본인한테도 있고 법정 대리인에게도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죠. 그죠? 3번 예, 이 오답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을은 갑에게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다. 확답 촉구권은 누구에게 행사하는 건가요? 그쵸? 병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그죠? 5번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뭐가 배제되나요?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3번의 A 원칙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마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게임머니 환전을 통해 수익을 올리던 갑은 2007년 1월 개정된 땡땡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갑은 항소하였고 기각되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죠. 상고심 법원은 땡땡법 조항과 2007년 5월 개정된 동그라미 법 시행령 조항 및 부칙에 의해서 영업행위가 처벌됐다. 이 사람이 게임머니를 통해서 게임머니 환전을 통해서 수익을 올린 것은 2007년 4월인데 어떤 법에 적용받아서 처벌받았어요? 5월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처벌받았습니다. 예. 형법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하게 돼 있죠. 그죠? 행위 전의 법률로 처벌했기 때문에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 중에 뭐에 반하나요?
예, 소급표 금지의 원칙 혹은 법률 불소급의 금지의 원칙에 반하죠. 그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됩니다. 그죠? 나머지 문항들은 어떤 원칙과 연결되는지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요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도 사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사실은 모의평가나 수능에선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지문이 짧은 거죠. 예, 귀여운 정도입니다. A는 B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 A는 뭐다? 공작물 점유자구나. B는 뭐다? 공작물 소유자구나. 공작물 점유자나 공작물 소유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그렇죠. 특수 불법 행위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A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C가 전동 킥보드 운행 점검 도중 부주의로 행인 D를 다치게 했습니다. C는 직원이죠. 근데 직원이 D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특수불법 행위 중에 또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사용자 배상 행위. 배상 책임. 그러면 A는 사용자면서 뭡니까? 건물의 점유자죠. 그죠? D는 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병원을 다니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D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일단 예, 불법행위 잘못이 있는 C. 그 다음에 A는 C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편 A가 임차한 B 소유 건물 외벽이 설치상의 하자로 허물어져 E가 다쳤습니다. 자, 그러면 공작물은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지나요? 점유자인 A. 그렇지만 A가 입증 책임을 그러니까 자기가 안 했다고 입증을 하면 공작물 점유자도 특수불법 행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일반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불법 행위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특수불법 행위는 입증 책임을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러면 A가 스스로 점유자가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하면 그 다음은 E가 배상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특수불법 행위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어요? 네, B 소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정답은 예, 4번이 됩니다. A가 E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B는 E에게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자, 1번에 고의가 없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서 모두 발생하죠. 그죠? 2번 A와 C는 D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공동불법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A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3번 A가 D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정신적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5번 한번 볼까요? B에게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B는 F에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여러분,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이게 크게 두 가지죠.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채무불이행인가요? 아니요. 이 지문에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채무가 뭔가요? 일정한 행위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바로 채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까 뭐에서 어떤 문제에서 나왔죠? 예,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계약하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그때 하는 얘기지 불법행위와는 관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모의평가 문제를 보면 이 지문 안에서 또 계약을 넣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묻기도 하기 때문에 5번 선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다? 불법행위가 아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다? 불법행위와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두 가지가 있다.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 거는 뭐 할 때다? 계약을 하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요약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웠던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기출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시간만 있었으면 아마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각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17명입니다. 이 중에 지역구는 8명,
그리고 비례대표는 9명입니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지역구에 한 표, 비례대표 한 표 이렇게 주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 똑같네요. 그죠? 근데 지역구 선거는 선거구별 2명을 단순 다수 대표제. 그러니까 득표를 많이 한 순서로 뽑습니다. 자, 선거구당 2명을 뽑는다. 무슨 선거구제인가요? 중선구제죠. 중선거구제의 문제점 뭐죠? 같은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표 간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선거구에서는 100표를 얻어서 당선되고 어떤 선거구에서는 70표만 얻어서 당선된다. 그러면 100표와 70표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가 달라지죠. 일단 기억이 정답이 되네요. 자, 기억이 정답이 된다. 그러면 정답은 1번, 4번, 2번 중에 있다. 그죠?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의석 할당 정당 득표율, 요게 문제네요. 요 복잡한 식이 하나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곱합니다. 비례대표 의원 몇 명이죠? 9명입니다. 여기에다 곱하기 9를 하는 거지. 그지? 여기에다 곱하기 9를 합니다. 자, 여기에다 곱하기 9를 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소수점이 만약에 나오면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다시 한 석씩 더 주게 됩니다. 단 의석 할당 정당은 전체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해야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오른쪽 표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은 맞다. 그죠? 그 다음 득표수 전체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해야 의석 할당 정당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표를 얼마나 얻었나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전체 유권자 수가 나와 있고 득표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얻은 득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500명인데 A당은 40%를 얻었어요. 54, 20, 200. 그 다음에 B당은 30%를 얻었어요. 54, 15, 150.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표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A당은 1100표, B당은 700표 이렇게 얻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의석 할당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투표 총수의 15%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전체 표는 몇 표인가요? 3000표입니다. 그죠? 3000표 중에 15%를 얻어요. 그러면 450표 이상 얻어야 되는데 D당은 300석밖에 얻지 못했어요. 따라서 뭐가 될 수 없어요? 의석 할당 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D당은 의석 할당 정당이 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의석 할당 정당 득표율에다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 9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3.6, 2.3,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한 석씩 더 줍니다. 그러면 4석, 2석, 3석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죠? 자, 지역구 의석수는 계산하는 게 쉽습니다. 한 선거구에 몇 명 뽑아요? 그렇죠. 2명 뽑습니다. 그죠? 득표율이 많은 순서대로 2명 뽑습니다. 그러면 가 선거구의 경우에는 A와 B가 당선되겠죠. 나 선거구의 경우에는 A와 C가 당선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A는 4석, B는 2석, C는 1석, D는 1석이 됩니다. 자, D급 볼까요? D당의 총 의석수는 2석이다. D는 1석인데요. 그리고 D는 의석 할당 정당이 아니라서 비례대표 의석이 없기 때문에 총 의석이 1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D급은 틀렸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이제 2번 아니면 4번이 되네요. 그죠? 자, 니은 한번 볼까요? A당의 총 의석률은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다. A당의 총 의석률은 A당은 비례대표 4석에 지역구 4석이니까 총 몇 석인가요? 8석. 그럼 17분의 8이죠. 그죠? 지역구 아까 총 8석이라 그랬죠. 8석 중에 4석이니까 8분의 4입니다. 그죠? 17분의 8과 8분의 4 어떻게 비교할까요? 8분의 4는 다시 얘기하면 16분의 8이죠. 분모가 클수록 수는 작죠. 따라서 총 의석률이 더 작습니다.
오답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예, 복잡한 문제였지만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용기 잃지 마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류의 선거 결과 분석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훨씬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먼저 찾아지는 보기들을 소거시킴으로써 또 훨씬 빨리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예, 많이 푼 문제였죠. 민법 파트에서. 갑과 을은 A, B를 낳고 살다가 을의 부정행위로 법원 판결을 받아 이혼했습니다. 자,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면 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갑과 을은 부정행위로 재판상 이혼을 했는데 이혼 숙려 기간 거치나요? 아닙니다.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 이혼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숙려 기간은 재판상 이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재판은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 3개월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C와 달리 B는 을의 법정 상속인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 누구와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형성되나요? 예, 모와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C는 을의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5번 을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정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근데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없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17번 국제연합 파트 문제인데 국제연합도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 유형들이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기출을 열심히 풀면 여러분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A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결의안에 14개국이 찬성했음에도 단독으로 반대를 표명하여 부결시켰다. 한 나라가 반대한다고 부결이 될 수 있는 거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3개죠.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기출에 나오는 중요한 것은. 그럼 A는 뭔가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그죠? 한편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B.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건 뭔가요? 총회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1번 A에서 각국은 상임이사국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었겠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절차사항을 제외한 안건이라면 이런 걸 실질 안건이라 합니다. B에서 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B가 아니라 A인 안전보장이사회가 돼야 됩니다. 3번에 군사적 개입 어디서 결정할 수 있나요? 안전보장이사회. 따라서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 누가 집니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권한 누가 가지나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모두 가집니다. 예,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18번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상주의, 현실주의다. 그죠? 자, A는 국가를 보편적 선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로 인식한다. 국가를 되게 선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쵸? 이상주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국가는 권력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진다. 그러면 현실주의입니다. 그죠? 자, 1번.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상호의존적 관계, 우리가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을 해나간다는 걸 간과하는 것은 현실주의다. 그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현실주의다. 그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그럼 국제기구가 제대로 작동한다. 국가들이 서로 협력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거니까 이상주의. 중앙정부가 국제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실주의 입장이 더 가깝죠. 그죠? 그 다음에 집단안보체제. 여러분 집단안보체제가 뭔가요? 네, 유엔이나 국제연맹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안전보장과 평화를 이루자. 안전보장을 이루자.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나 이런 걸로 도발하는 그 주체가 있다면 함께 견제하자는 게 집단안보체제죠. 그래서 국제연맹이나 유엔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거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신뢰하는 거니까 이상주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이 왔습니다. 자, 19번.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 파트보다 선거 결과 분석보다 이런 형법 파트가 문제를 풀기는 더 쉬워요. 굉장히 반복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갑은 순찰 중이던 경찰관 을로부터 불신 검문을 당하자 인근 주민에게 들릴 정도로 욕을 해서 을을 모욕하였습니다. 경찰관을 모욕했대요. 을은 갑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갑은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갑은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목이 3개가 되네요. 그죠? 이에 대해 법원은 모욕죄는 해당한다 했습니다. 왜? 유죄를 판결했네요. 벌금 50만 원. 근데 공무집행방해죄는 뭐예요? 갑을 체포할 당시 갑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으므로 을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자,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에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범죄의 성립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3가지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유죄가 되지. 근데 여기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공무집행방해는 그렇지, 무죄가 됩니다. 그죠? 자, 또한 갑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거는 현재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 위법성이 조각되면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다. 그러면 이 3가지 기소한 사항 중에서 유죄가 되는 건 뭐밖에 없다? 그렇죠. 모욕죄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사실 선지들은 다 구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1번 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갑의 정당 행위를 인정해서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니죠.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죠? 2번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 갑의 긴급 피난을 인정했다. 아니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 했습니다. 위법성 조각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3번 법원은 상해죄에 대해 갑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예, 위법성 조각된다고 했죠. 4번 법원은 상해죄와 달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갑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 법적 비난 가능성, 이걸 우리는 뭐라 하나요? 예, 책임이라 합니다. 책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죠? 5번 법원은 갑이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했다. 아닙니다. 이 중에서 빠지는 게 뭡니까? 그쵸.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예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을이 이를 거부하자 을을 밀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을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울타리 벽과 도로의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갑은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갑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국민참여재판 1심 어디서 하나요? 지방법원 합의부. 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갑은 자신의 폭행으로 을이 사망한 게 아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 해서 항소했습니다. 자,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예요. 2심은 어디예요? 그쵸, 고등법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2심 법원인 고등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폭행치사는 무죄인데 폭행은 유죄다. 자,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1번 1심 법원은 갑에게 노역은 부과되지 않지만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을 선고했다. 아니죠. 징역은 노역을 부과하는 겁니다.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은 뭐죠? 그쵸, 금고입니다. 2번 1심 법원의 선고 이후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무죄 추정 원칙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그죠? 확정 판결까지 적용됩니다. 그죠? 확정 판결 전까지 적용됩니다. 그죠? 확정 판결이 나면
뭐 유죄가 되면 유죄된 거고 전까지 적용됩니다. 그죠? 3번 2심 법원은 갑에게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그죠?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징역 1년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죠? 4번 지방법원 합의부가 갑에게 내린 판결이 확정됐나요? 아니죠. 이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라고 했습니다. 5번 의뢰유족은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여러분 배상명령제도가 뭔가요? 사실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따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따로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해야 되죠. 유죄임이 명백한데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한다는 거는 피해자한테 너무 번거롭고 좀 가혹한 절차죠.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민사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고 누가 배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죠.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4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풀이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나왔던 그 표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제 분석해가지고 채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3년 동안 쭉 나왔죠. 그죠? 정치참여 집단 아까 뭐였죠?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쭉 나왔습니다. 헌법의 기본원리 문제도 쭉 나왔고 기본권의 보장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정부 형태 말할 것도 없고 국가기관도 나오고 정치참여 과정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왔던 문제들 늘 나오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개념과 기출에서의 선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보기들이 이게 사실은 기존에 나왔던 보기가 수능에 어차피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OX를 잘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